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캔들 거래량 좀 제가 오늘 맘먹고,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음 잡고 한번 보시면은 오늘 뭐 다른 영상들이나 뭐 책에서 나온 내용들,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종목을 리뷰를 드리면서 말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다 읽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꼭 복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캔들을 따로 이야기하고 거래량을 따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캔들인데 말 그대로 캔들이 양초예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좀 빠르게 이야기할 텐데 아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캔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호가창을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호가창을 매일 보게 되면요, 그 호가창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고 예전과 다른데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거는 본인이 한번 어떤 종목을 물려가지고 그 종목을 매일매일 호가창을 볼 때나 아니면은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과정에서 호가창을 매일매일 볼 때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호가창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이 이제 캐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날이 있잖아요. 하루가 9시부터 그 다음에 9시 30분, 죄송합니다. 15시 30분까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시가, 끝나는 것이 종가지 않습니까? 이 종가인데, 이거에 캔들의 중간적인 그 호가창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는데 얘의 가장 두드러진, 잘 기억하십시오. 가장 두드러진 흔적만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가장 두드러진 시가,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종가, 가장 두드러진 고가, 가장 두드러진 저가, 이 네 개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제외한 이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캔들로.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건 9시에서 3시 반이기 때문에 일봉이겠죠. 근데 이거를 30분으로 나누면 나눌 수 있고 더 나누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캔들을 왜 봐야 되냐, 캔들을 알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안 봐도 됩니다. 캔들 안 봐도 되고 캔들이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기본적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 회사를 내가 정했다면은 회사 중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찾을 때 이 캔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하셨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에서 고점에서 팔려는 그런 움직임, 아니면은 고점에서 더 그 이상의 고점에서 팔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일 때 내가 이 캔들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캔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4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캔들에서는.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맨 위가 고가, 맨 아래가 저가,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종가가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에 더 주식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가 종가, 그리고 밑에가 시가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가 시가, 여기가 종가, 고가, 여기 저가. 근데 오늘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데서 보시고 책에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 캔들을 보는 법이 아니라, 캔들을 이걸로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완전 흔히 말하는 주린이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정도 되시면. 음봉 마찬가지입니다. 음봉도 이렇게 있으면은, 예. 위에가 고가, 아래가 저가, 여기가 시가가 아니라 여기가 종가입니다. 종가. 그리고 여기가 시가. 그죠?
시작하는 가격보다 끝나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 색깔 이렇게 되고요. 파란 색깔이 밑에 있어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시가가 위에 있고 종가가 아래에 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캔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호가창의 민감한 것에 대해서 뭐를 못해요? 그거를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아주 강력한 흔적만 남기고 마무리가 돼요. 근데 대부분 캔들을 볼 때 무슨 모양을 봐라, 무슨 모양을 봐라, 뭐 어디 뭐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전 틀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캔들을 보실 때 이게 논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캔들을 그냥 보면 안 되고 논리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캔들 분석을 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냥 갑자기 그냥 딱 봐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던 습관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논리적 오류에 좀 빠져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잘 안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보려면은 앞에서부터 돌아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캔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호가창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과거의 호가창의 흔적들을 핵심적인 내용들만 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해석을 안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해석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 캔들을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캔들의 하나의 캔들을 놓고서는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할 수 없는 게 마치 그냥 이거는 어떤 스토크에서 스토크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 숫자를 넣는 건데 이 가로 세로와 대각선의 어떤 그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이 물음표의 숫자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그냥 홀수는 홀수 다음엔 짝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 논리적 오류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 논리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몸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자, 어떤 거는 몸통이 이만한 게 있고요. 어떤 건 몸통이 요만한 게 있어요. 자, 두 개를 놓고 봅시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똑같이 올랐죠? 근데 이거는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왼쪽에 더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 상태,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종가가 여기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 있겠죠? 두 번째 날, 그 다음, 다른 거, 얘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가는 똑같아요. 그죠? 종가는 똑같습니다. 종가는 똑같은데 어때요? 캔들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게 1번이라고 치면은 이 1번과 2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종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상승폭은 똑같습니다.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1번의 캔들은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내려간 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주가가 뭐 어떻게 될까 이게 올라갔죠. 2번은요? 2번은 주황 색깔로 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큰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2번은 논리적 해석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1번은 논리적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번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길죠. 몸통이 긴데 올라간 폭은 두 개가 똑같지만은 몸통이 길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몸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일봉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봐요? 이거를 5분봉으로 쪼개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캔들을 쪼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흐름으로 이 장대 양봉이 생겼는지. 근데 오른쪽 거는 어떤 이유로 이런 단봉이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크게.
왜? 봉의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그 봉 길이 안에서 해봤자 별 이슈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얘는 이 단봉은 뭐냐면 경우의 수가 적어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은 간단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해봤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봉의 길이가 짧죠.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다시 수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기구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캔들의 봉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해석해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봤을 때 2번은 그 다음날 좀 안심을 해도 되지만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안심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때문에. 그래서 1번에서 이거를 뭘로 쪼개냐면은 30분 봉이나 15분 봉이나 뭐 60분 봉이나 이걸로 얘 1봉에 대한 봉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저도 그랬습니다. 내 캔들을 모든 걸 내가 마스터를 하겠다. 어디에 저항되고 어디에 지지가 되고 어디에 지지가 되고 이 이평선이 어디가 지지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평선 지지가 되고 어디가 지지가 되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거를 다 쪼개고 보면 똑같이 다 지지가 모든 구간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선을 많이 그어놓고 그거를 계속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해석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박을요, 여러분들 몇 조각을 쪼개놓은 다음에 이 수박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집을 내놓고서는 이 수박을 분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캔들을 보실 때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5분봉으로 쪼개고 뭐 3분봉으로 쪼개고 1분봉으로 쪼개고 계속 쪼개면서 보는 거 좋지만 결국에는 그걸 쪼개면 쪼갤수록 뭐가 돼요? 호가창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호가창을 다시 보기로 해서 보세요. 예,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 때 그 긴 캔들을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30분봉, 15분봉, 60분봉이다. 자, 그럼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 제가 해석됐죠. 자, 그 다음은 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봉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있고 또 하나는 봉의 길이가 짧아요.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뭘로도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가는 이 캔들에서는 말 그대로 해석이라고 있잖아요. 저희가 논리적 해석. 이게 고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저가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얘가 고가에 있는 건지 저가에 있는 건지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역할이 틀리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올라가고 있는 중에 또 올라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 캔들을 올라가는 캔들이다 떨어지는 캔들이다 얘기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돌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에서나 하락에서나 어떤 거를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밑에 실리는 거래량이 중요해요.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 생각을 해봅시다. 왼쪽 사람이 있고요. 왼쪽 사람은 매도예요. 매도가 있고 왼쪽 사람은 매수예요. 매수가 있어요. 이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 막 땡겨요. 땡기는데 서로가 힘을 안 주고서는 장난치면서 땡기는 척만 해요. 그 얘는 어떻게 돼 있죠? 계속 가만히 있겠죠? 계속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땡기는 힘, 매도의 힘, 매수의 힘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매도를 하려고 하냐, 매도. 얼마나 매수를 하려고 하냐, 매수.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매도를 하려고 하냐, 얼마나 매수를 하려고 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매수와 매도는 얼마나 내가 비싸게 살려고 하냐, 얼마나 내가 싸게 팔려고 하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사고 파는 거는 심리가 결여돼도 사고 팔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라도 팔아야지, 비싸게 사야지, 싸게 사야지, 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말 그대로 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비싸게 사야 됩니다. 아니면 싸게 사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진다. 근데 아무런 심리가 없다. 나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그러면은 뭐 어때요? 힘이 없죠? 그러면 거래량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줄다리기에서는요,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거래량이 없는데 캔들 모양이 이렇게 봉이 길이가 짧아요. 네, 봉이 길이가 짧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아니, 서로 팔려고 하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싸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비싸게 팔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서로 대립돼 있어요. 그냥 힘은 없어요. 거래는 발생되지 않는데, 그냥 서로 뭐, 나는 비싸게 팔래, 나는 싸게 살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살 사람만 사고 말 사람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의 소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래량이 줄죠? 이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시장의 소외를 받는 거죠. 이 거꾸로입니다. 시장의 소외를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이런 현상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런 줄어든 거래량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 정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한쪽으로 막 당겨요. 매도 한쪽으로 막 당겨요. 한쪽으로 막 당깁니다. 매도를 합니다. 막 당겨요. 그럼 한쪽이 막 끌려가겠죠?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막 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 음봉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와요. 자, 여기서 첫 번째입니다.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럼 뭐예요? 아, 매수가 안간힘을 그래도 쓰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거래가 터졌겠죠. 그러니까 힘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장대 음봉은요, 보통 이거를 쪼개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대로 하락하는 법은 없어요. 그대로 하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내가 거래가 터졌을 때, 장대 음봉에서 거래가 터진 거는 이렇게 급락이 안 돼요. 왜? 내가 버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급락 나온 이후에 급반등, 횡보, 전저점 뚫고 급반등, 전저점 뚫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없다. 이건 뭐냐면 매수할 의지가 없는 거,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입니다. 매수세의 포기예요. 매수세의 포기가 일어났을 때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그쵸?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이거를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갑자기 뭐 브렉시트 같이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포기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매도 세력만 싸게 살려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황이 생겨요. 또는 비이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쭉 빠집니까? 그것은 뭔가 비이상적인 거거든요. 예,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 뭔가 이상한데 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다고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상황, 그러니까 오늘 그 증시의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뭐 뉴스, 이벤트성 내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포기한 건가? 포기한 거면 잠깐만 기다리자.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해볼 만한가? 이벤트성인가? 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어떻게 돼요? 다시 팽팽해지는 그런 순간이 나오겠죠. 다시 팽팽해지는 순간이. 그러면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매수세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온 거래량이 나올 때의 그 다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매수세의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만큼 아니지만 밑에서 보면 거래량이 그래도 실리면서 이렇게 실리면서 밑에 양봉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좀 20분이 지났는데,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만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꼬리, 윗꼬리. 자, 윗꼬리 있죠. 윗꼬리와 뭐가 있어요? 이 아랫꼬리. 이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꼬리라고 하면 보통 몸통보다 꼬리가 길 때의 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랫꼬리도 밑에가 더 길 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힘의 논리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것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는 밑에 거래량을 봐야 돼요. 보통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러면은 얘는 이 거래량 터져야 정상이에요. 거래량이 안 터진 게 비정상입니다. 왜? 자, 보세요. 얘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판에 밀렸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터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손실 물량, 그 다음에 돌파 물량, 그 다음에 고점 물량 다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이에요. 거래량 터지는 게. 근데 얘는 오른쪽 거는 거래량이 얘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쭉 빠졌다가 참았다가 쭉 빠졌는데 다시 얘를 끌고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거래량이 터져야 정상이에요. 이 정상적인. 근데 가끔 이게 비정상적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어느 때 형성이 되냐면은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매집일 때가 생각되겠죠. 왜? 내가 주가를 올리기 싫은 거예요. 주가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매수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는 했는데 이거를 매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 혼자 올라가요. 그렇다가 장 막판에 사지 않으니까 조금만 팔아도 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없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했을 때의 구간에서 거래량이 똑같은 캔들이지만 거래량이 터졌을 때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다. 거래량 터졌을 때를 잘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이게 나오면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아래꼬리 대고 나오기 때문에 투매가 나와서 거래량 터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점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점에 형성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 세력이 이탈했는데 그 세력이 이탈한 것을 싸다고 줍는 사람이 보통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고점에서는 비싸게 사야지 주가가 더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뭐예요? 주가가 더 이상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이럴 때는 또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게 밑으로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양봉이 돼야지 정상인 건데 양봉이 되지 못하고 음봉으로만 마감을 했다. 아래 꼬리는 달렸다. 근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뭐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 종목은 싸게 살 사람들만 남아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나중에는 제가 이 시간을 끝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캔들이 연속으로 있을 때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할게요. 그 다봉선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또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캔들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변동이 없는 경우가. 요게 있는데
이 변동이 없을 때 뭐가 아니면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막 그 장대양봉의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진 것처럼 터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전날에 양봉이 떴어요. 양봉이 떴는데 거래량이 얼마큼이냐면 이만큼 떴어요. 거래량이. 자,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양봉이 떴는데 양봉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 왜? 이 가격을 장중에 계속 변동을 주면서 올렸을 때의 거래량보다 장중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뭘 하냐면은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매도를 하고 있거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위치예요. 이게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 별로 나오진 않는데 이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장대양봉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봉의 길이가 짧은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것은 장대양봉이 거래량 터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단봉이 났을 때 거래량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역전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 역전되는 현상을 잘 보자. 거기에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건 제가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봉의 길이가 연속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캔들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캔들은 뭐다 정의 내릴 필요가 없고요. 주변에 있는 캔들의 환경과 거래량과 뉴스 등을 통해서 내가 논리적 사고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얘는 얘고 얘는 얘다라고 외워버리면은 캔들 자체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점 꼭 참조하시고 이 영상 다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밑에다 링크를 달 겁니다. 링크를 달아서 보시면은 상황편, 대리편, 그 다음에 주식택 온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챕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은 영상 보셔서 스터디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거를 알므로써 뭔가 주식에 대해서 뭐 무조건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내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나만의 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